It's time to try defying gravity. I think I'll try defying gravity. 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과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명제 2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명제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조금 들었을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던 사고의 흐름들, 예를 들면 여자이면 뭐 사람이다,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참, 맞다, 이런 걸 금세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고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만 이 수학적인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한 뭐 명제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뭐 조건, 그리고 그러한 명제가 뭐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뭔가 수학적인 걸로 가공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선생님하고 같이 다뤘던 예제들, 그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이 단순한 암기밖에 안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명제 단원을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많은 예를 들어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그 실생활의 예를 통해서 명제의 그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하라는 거였고요. 결국에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명제 단원이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학 개념이 그래요. 우리가 그 강의에서 쉽게 이해된다고 하지만 강의가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게 바로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복습하면서 문제 안 풀리는 건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개념들도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도 뭐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으면 집을 이사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뭔가 경제적인 비용도 생기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얘기해요. 단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하면 뭐 친구들이 뭐 물인가요? 뭐 공기인가요? 아니면 뭐 살찌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마음이 또 갑자기 울컥해지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뭐 수학적인 이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이 공부한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서 그냥 멈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명제 단원 같이 얘기하면서 명제가 무엇인지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지난 시간의 마무리에 P이면 Q이다, 꼴이라는 이러한 조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죠. 오늘은 그 단원에 이어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 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시면서 오늘의 강의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원 우리 같이 살펴보고 바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우선 같이 살펴보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변수가 들어있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 x값에 또는 뭐 변수의 값에 무슨 값을 대입함에 따라 어떤 땐 참이 되고 어떤 땐 거짓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조건인데요. 조건의 이름을 조금 더 붙여주었습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게 무엇인지 오늘 얘기를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이 둘을 뭔가 합한 듯한 느낌의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내용부터 살짝 우리 같이 훑어보고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문으로 주어진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읽었고요.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읽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엇이 있었냐면, 자, 짝수이면 어떠한 수가 짝수이면 자연수이다 라는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연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로 들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명제를 보면서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수가 짝수이면 짝수 뭐예요? 2, 4, 6, 8 이러한 무한히 많은 수들이 짝수인데 자, 2도 자연수, 4도 자연수, 6도 자연수, 8도 자연수니까 그 무한히 다 확인을 안 해봐도 자연수 맞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P이면 Q이다라는 이 꼴에 이러한 P이면 Q이다라는 꼴에 명제의 참 거짓은 우리가 어떻게 판별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냐면 다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었어요. 이 짝수다라는 게 조건이었고요. 자, X는 짝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보기 좋겠죠. X는 짝수다라는 조건이면 X는 자연수이다 라는 이러한 조건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X가 짝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불렀어요? 진리집합이라고 했죠. 다시 X는 짝수다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X들을 모아놓은 것이 진리집합이었어요. 자연수, X는 자연수라는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해주는 X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수를 만족하는 X들은 1, 2, 3, 4 이러한 수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의 진리집합, 자, 이 집합을 라지 P, Q의 진리집합, 이 집합을 라지 Q라고 해볼게요. 이 조건이 P, 이 조건이 Q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P면 Q이다라는 걸 지금은 참이라고 쉽게 알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이라고 판단한 거냐면 2이면 짝수면 2, 4, 6, 8이 있는데 2도 짝수인데 자연수이고 즉 이 집합에 속하고 4도 짝수인데 자연수라서 이 집합에 속하고 6도 짝수인데 자연수, 이 집합에 속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진리집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주어진 원래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P라는 집합은 이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거고 Q라는 이 진리집합은 조건 Q를 참이 되게 해주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P가 Q에 포함된다는 거는 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해서 Q라는 조건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P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해서 Q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명제가 참이라고 얻을 수 있냐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해서 Q라는 조건도 참이라고 얻을 수 있는 원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P면 Q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로부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죠.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말이나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이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갖는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가 두 조건 P, Q에 대해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P, Q 어떠한 조건으로 주어졌는데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이러한 포함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포함관계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그렇죠.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P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죠. Q라는 집합이 P에 포함된다는 건 Q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P라는 조건도 만족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면 이 명제, 즉 Q이면 P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선생님, P가 Q에 포함되면 P이면 Q다가 참이었으니까 지금 반대로 포함이 됐네요. Q가 P에 이와 같이 포함이 됐네요.
그럼 조건 P랑 조건 Q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큰 쪽으로 화살표가 가니까 큰 집합 쪽으로 화살표가 가니까 이게 참이에요. 라고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 이런 관계 있다. 또 거꾸로 진리집합 사이 이런 관계 있으면 이러한 명제가 참이다. 또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이 명제가 참이 되면 우리가 진리집합 P와 Q 사이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했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의 원소이면 Q의 원소가 된다는 이 포함 관계가 참이란 얘기였죠.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성립해요, 항상. 자,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거를 우리가 간단히 이와 같이 나타내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 이와 같이 두 줄짜리 화살표로 나타내주면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기호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동시에 성립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P면 Q이다는 참일 때도 있고 참이 아닐 때도 있어요. 참이 아닐 때도 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이 참이 되면 이 각각의 P와 Q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름을 붙일 건데요. P이면 Q이다 해서 P는 가정이고요. Q는 결론이죠. 이제 이 가정에 무슨 이름 붙일 거냐면 화살표를 보내는 이 가정에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붙일 거예요. 충분 조건. Q에 무슨 이름 붙일 거냐면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다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써볼게요. P는 충분 조건. 그리고 Q는 결론인 가정은 Q는 필요 조건이라고 쓸 겁니다. 그런데 P이면 Q다라는 결론을 얻었죠. 그래서 P의 짝꿍이 Q라는 의미로 여기에 Q이기 위한 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고요. Q는 P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Q로 도달한 거죠.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Q의 짝꿍이 P라는 말을 나타내주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살표를 보내는 가정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연습됐어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조건 P랑 조건 Q가 이번엔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둘 사이에 무엇이 가정이고 결론인지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진리집합을 구해봤더니 Q가 P에 포함이 되었어요. Q가 P에 포함이 되면 어떤 명제가 참이죠? 여기서 읽어보세요.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다 라고 하는 거죠.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다. 즉 Q를 만족하면 P를 만족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줄이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Q와 P에 대해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Q가 가정이고 P가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Q이면 P다라는 조건 명제에서 조건 명제가 참이 되면 이름을 붙여줬죠. 화살표를 보내는 가정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결론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줬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Q는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P는 화살표를 받았으면 필요 조건이에요. P는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이때 우리가 Q의 짝꿍이 P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P이기 위한
이라고 썼고요. P의 짝꿍이 Q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Q이기 위한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를 보내는 조건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조건이 필요 조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면 되고요. 그러려면 먼저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명제가 참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았고요. 자, 문제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책에 있는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예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간단한 예제 하나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런 예제를 한번 생각해 해볼까요? 자, P라는 조건이 X제곱은 1이라는 조건이고요. Q라는 조건은 X는 1이라는 조건이에요. 자,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요. P이면 Q이단지, Q이면 P인지 아무것도 아직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는데 우리가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P의 진리집합 라지 P를 구해보면 자, 제곱해서 1이 되는 건 1, 마이너스 1 두 가지죠. 자,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 찾아보면 1 하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진리집합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포함 관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포함이 되죠.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건 뭐죠?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이다.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이다. 진리집합 사이에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Q의 조건을 만족하면 P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Q의 조건을 만족하면 P의 조건을 만족한다. 즉, Q이면 P이다가 참 이란 얘기입니다. 밑에 써볼게요. Q이면 P이다가 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Q의 이름이 뭔지, P의 이름이 뭔지 얘기해 볼게요. Q는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P는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간단히 우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찾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Q는 충분 조건,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P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Q의 짝꿍이 P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P이기 위한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고요. P의 짝꿍이 Q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찾고 어떤 명제가 참인지 찾았으면 화살표를 보내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 조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념 잘 잡았으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1번 자, 보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두 조건 P, Q가 주어졌고요.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하나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나온다라고 선생님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고 꼭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우선 두 조건 PQ와 실수 XY에 대해서 자, 우선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부터 같이 파악해 볼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밝히시오 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읽는 요령은 이겁니다. 이것을 가리세요. 가리면 지우개가 너무 큰가요? 가리면 P는 무슨 조건인가 물어보이는 거죠. 물어보는 건 P가 무슨 조건인가예요. P가 무슨 조건인지 알려면 우리 머릿속에는 필요한 데이터가 P가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아니면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둘 중에 어느 게 참인지 알아야 이게 참이면 P는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충분 조건, 이게 참이면 P가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참인지 알아야 되고 이게 참이 된다는 거는 P이면 Q이니까 P의 원소이면 Q의 원소가 된다. 이러한 포함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Q이면 P이니까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이다. 이 집합 사이의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진리집합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위에가 맞는지 밑에가 맞는지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P가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으니까 P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이 순서로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살펴보게 되면 자, 오른쪽에 한번 써볼까요? 자, P라는 조건은 x, y는 0이고요. Q라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뭔가요? 그렇죠.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거죠. x는 0 또는 y는 0.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는 건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 더해서 0 되려면 각각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제곱이 0이고 y제곱이 0이니까 x도 0 그리고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죠. y도 0으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x가 0이다라는 집합을 라지 x, y가 0이라는 집합을 라지 y로 생각해 볼게요. 자, x가 0이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다시 써보면 이러한 원소들 모아놓은 거고요. y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다시 써보면 y가 0인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거는 뭐예요?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 또는 어디서 봤어요? 합집합에서 봤죠. 그래서 이거는 x 합집합 y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x 또는 y 이게 바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거예요. 그럼 조건 Q의 진리집합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0이다. 그리고 y는 0이다니까 똑같은 x, y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집합이 y예요. 그럼 x는 0, 그리고 y는 0이라는 건 집합 x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집합 y의 원소라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 관계니까 무엇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이죠?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포함이 돼요. 위에 써보면 이게 Q라는 집합, 이게 P라는 집합인데 Q가 P에 포함이 됐어요. 자, Q가 P에 포함이 되면 어떤 명제, 어떤 화살표로 참이다라는 거 우리 만들 수 있어요.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이다. Q를 만족하면 P를 만족한다. 이 방향으로 우리가 참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참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P가 화살표를 받았죠. P가 화살표를 받았으면 P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Q는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Q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P는 무슨 조건인지 물어봤죠. 그래서 P는 화살표를 받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 이 관계이므로 P는 무슨 조건? 그렇죠. 화살표를 받는 필요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때 뭐라고요? 그렇죠. 짝꿍이 Q이다.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을 같이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는 필요 조건. 이렇게 1번 문제 같이 대답해 보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봐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봐보면 자, 새로운 조건 P와 Q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조건 P와 Q가 나와 있는데요. 자, P라는 조건은 X가 0보다 크다. 자, 컴마는 그리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Y는 0보다 크다이고요. Q라는 조건은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P, Q 사이에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지 알기 위해선 그렇죠. 집합, 진리집합 찾아보고 둘 사이 포함관계를 알아야 어떤 명제가 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P의 진리집합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자,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순서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 조금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우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자, X, Y를 이와 같이 순서상으로 생각해서 좌표평면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표평면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원점 Y축, X축. 자,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 우리가 X, Y라고 생각하면 X가 양수 그리고 Y가 양수인 것은 좌표평면에서 어디예요? 그렇죠. 1사분면. 1사분면이잖아요. 자, 이게 조건 P를 만족하는
조건 P를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예요. 그다음 이번엔 Q에 해당하는 조건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지금 그려볼 건데요. 자, 주어진 이 식은 y는 크다 마이너스 x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 부등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거 배웠죠? 자, 여러분들 수 1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지금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표현을 해보게 되면 자, 경계선은 등호를 넣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먼저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고요. y가 그 직선보다 위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 부등식이 나타내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이와 같이 나타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여기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하얀색으로 전체 칠해진 게 Q라는 진리집합이죠. 그래서 P와 Q라는 진리집합 사이 포함관계는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럼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니까 P의 원소이면 Q의 원소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P는 무슨 조건이에요? P는 화살표를 보내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P는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근데 무엇이기 위한? 짝꿍이 Q니까 Q이기 위한 이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1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 필요 조건, 두 번째 답은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조금 더 익숙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봐볼게요. 자, 유제 1번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두 조건 P, Q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P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잠깐 지우는 거라고 했죠. Q이기 위한은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건 P가 무슨 조건이 되도록? 필요 조건이 되도록. P가 필요 조건이 되도록. P가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는 화살표를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P가 필요 조건이 되겠죠. 아니면 P가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게 익숙하면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P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화살표를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근데 누가 짝꿍이라는 건가요? Q가 이때 Q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참인 명제를 찾았는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Q이면 P다가 참이니까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Q이면 P다가 참이면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우리가 Q라는 진리집합, P라는 진리집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K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K보다 크다.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바로 진리집합 P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Q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인 거죠. 그럼 주어진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X는 4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이죠. 이걸 수직선에서 나타내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X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그럼 밑에 식은 이제 지울게요.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아까 진리집합 사이 관계가 뭐였죠? Q의 진리집합이 여기 있고 P의 진리집합이 여기 있는데 Q가 P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 부분이 이 영역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쏙 들어가게 그려보면 자, K보다 크다라는 게 P라는 진리집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집합은 Q인데 그려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해야 Q가 P에 포함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K의 범위를 찾아볼 거예요.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주황 색깔 영역이 하얀 색깔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요, 그 다음 같아져도 될까요? 한마디로 K가 쭉 따라와서 여기에 K가 마이너스 2랑 같아지게 되면 이와 같이 K가 마이너스 2랑 같아지게 돼도 여전히 Q가 P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래도 여전히 이 마이너스 2는 P도 안 갖고 있고 Q도 안 갖고 있으니까 같아지는 상황이 돼요. 이 경계선에서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가 돼도 전혀 포함 관계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K의 범위를 구했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K의 최대값은 바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2번. 이렇게 우리가 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2번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문제 굉장히 재밌어요. 패턴만 파악하면, 그 유형만 파악하면 너무 쉽게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유형이죠. 자, 세조건 PQR, 세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할 때 이러한 집합 사이에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P랑 Q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그 말은 서로 둘이 안 친하다. 자, P, Q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에 되게 서로 그렸고요. 두 번째 조건 보면 Q 교집합 R이 Q라는 집합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교집합하거나 합집합한 게 둘 중에 하나로 나오면 포함 관계였죠. 그런데 교집합한 게 Q니까 작은 게 바로 여기 R이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Q 교집합 R이 공집합이니까 여기가 R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면 Q 교집합 R 한 게 Q니까 교집합은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아진 게 Q니까 이 안에 Q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2, 3, 4, 5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우선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린 뭘 보라고요? Q이기 위한을 지워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가려볼까요? 가려지나요? 자, P는 충분 조건이다. 아하, P는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아, P는 충분 조건이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P는 화살표를 보낸다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때 이 사실을 보면 Q한테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Q한테 화살표를 보낸대요.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 보면 P의 원소이면 Q의 원소이다. 즉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옳다라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봐보세요. P가 Q에 포함돼요? 전혀 아니죠. 만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사실은 1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2번 확인해 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가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P는 충분 조건이다. 이게 맞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P가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보내나요? 받나요? 그렇죠.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보내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는 충분 조건이다. 화살표를 보낸다고요. 이때 이 사실을 보면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not Q한테 보낸대요. not Q한테. 그럼 이 명제가 참이니까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자, P의 진리집합 not Q, 즉 Q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같으니까 P이면 not Q이다. P의 원소이면 Q가 Q의 원소가 아니다.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P가 여기 있죠. Q의 여집합은 어디 있어요? Q의 여집합은 Q 바깥에 있는 동네가 전부 Q의 여집합이죠. Q 빼고 전부 다가 Q의 여집합이에요. 거기에 P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 Q 뺀 나머지 영역에 P가 들어가니까 이 포함 관계는 옳은 거죠.
옳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사실이 맞다는 얘기고 위에 있는 사실이 맞으니까 2번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3, 4, 5번도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P는, 자, 또 가릴게요. P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P는 화살표를 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P는 화살표를 보낸다. 자, 근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R한테 보낸다. 그럼 이명제가 참이니까 이명제의 진리집합 P, 이 조건의 진리집합 R. 그러면 P와 R 사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죠. P가 R에 포함되나요? P가 R하고 서로 쏘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실은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4번도 확인해 볼게요. 물어보는 게 Q는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 먼저 봐야 되죠. 그러면 Q는 필요 조건은 화살표를 받아야 되죠. Q는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받아요? R한테 받아요. 그럼 이명제가 참이라는 거고요. 진리집합 찾아보면 Q, R. R이면 Q니까 R의 원소이면 Q의 원소이다. 이렇게 포함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Q가 여기 있어요. 근데 R이 Q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4번도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Q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Q가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받아요? not R한테 받아요. 자, 그럼 이렇게 썼고요. 이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진리집합 Q, not R의 진리집합 R의 여집합, R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포함이 됐으니까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요. 이러한 포함 관계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자, R의 여집합 어디 있나요? R의 여집합은 R 바깥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여기에 Q가 포함이 되나요? 만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사실 또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해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 조건이 되고 무엇이 충분 조건이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어떠한 명제가 참인지를 먼저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 사이에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놓고 P가 Q에 포함이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P는 충분 조건, 그때 화살표를 받는 Q는 필요 조건이었고요. 또 두 조건에 대응하는 진리집합을 우리가 구해보았을 때 Q라는 진리집합이 P에 포함이 되면 Q의 원소이면 P의 원소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Q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를 보내는 Q는 바로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P는 필요 조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제 명확해졌는데 이 두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 또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P는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충분 조건이고요. Q는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죠. 그럼 밑에 상황에서도 Q가 화살표를 보냈으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죠. P가 화살표를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식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우리가 과연 P가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P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면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둘 다 같이 넣어서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Q도 마찬가지로 봐보세요. 두 명제가 참이면 Q는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돼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Q는 마찬가지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P의 짝꿍은 누구요? 그렇죠. Q. 그래서 Q이기 위한 Q의 짝꿍은 그렇죠. P죠. 그래서 P이기 위한 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얘기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면 우리가 둘 다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이와 같이 써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반대로 Q이면 P다도 참이다. 이와 같이 양방향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자, 이런 관계가 성립했을 때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봐볼까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리가 진리집합 사이에 어떤 관계 성립했죠? 그렇죠.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가 성립했죠. 그리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지금 똑같은 명제라고 했을 때 똑같은 Q, 똑같은 P라고 했을 때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실을 우리가 여기 옆에다가 써보게 되면 지금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P는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된다. 서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언제 봤었어요? 이 두 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얘기해 주는 게 뭐죠? 그렇죠. 바로 대답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P가 Q에 포함된다. Q도 P에 포함된다. Q도 P에 포함된다. 어머, P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네. 그럼 P가 퍼져나가서 같아질 겁니다. 같아질 때 Q도 같아지게 되죠. 한마디로 이 조건이 얘기해 주는 것은 이 둘 다 만족한다는 건 P하고 Q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P하고 Q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한마디로 이 두 개의 명제가 참이 되면 그 각각의 진리집합 사이 관계는 아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집합이 같다는 거죠. 원소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P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같다라는 걸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Q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마찬가지로 Q의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는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주어진 지금 실수 X와 두 조건 PQ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P가 여기 가리고요. P가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P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가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는 얘기죠. 누구랑? Q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P가 필요 충분 조건, 마찬가지로 Q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면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P가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이라는 말은 두 진리집합이 각각 같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지금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같은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다가 우리가 두 진리집합이 같은지 확인해 보자. 써놓고 1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진리집합 P는 X는 1 밖에 없겠죠. X는 1이고요. 진리집합 Q는 뭐예요? 그렇죠.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되고요. 두 집합이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으로 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2번은 P 진리집합 구해보게 되면 1 하나뿐이고요. Q의 진리집합 구해보면 절대값이 1인 건 뭐예요? 그렇죠. 절대값이 1인 건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두 집합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도 답이 아니고요. 자, 세 번째 진리집합 P 구해보게 되면 제곱해서 1이 되는 건 뭐예요? 제곱해서 1이 되는 거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Q의 진리집합 구해보게 되면 절대값이 1이 되는 건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둘이 어때요? 같죠?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5번도 왜 답이 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우리가 봐보게 되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진리집합을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X들을 표현을 해보게 되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건 1보다 큰 수도 되지만 어떤 수도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들도 되잖아요. 왜냐면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그 떨어진 거리가 1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좌우로 촥 펼쳐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진리집합 이와 같이 찾았고요. 자, Q라는 진리집합 찾아보게 되면 자, Q의 진리집합은 그냥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들, 1보다 큰 수들이죠. 그래서 두 집합이 지금 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5번도 한번 우리가 구해보면 자, 5번은 진리집합 P를 구해보게 되면 제곱해서 1이 되는 거.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1보다 큰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면 4되죠. 그럼 그것도 1보다 크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들도 무엇이에요? 그렇죠. 제곱해서 1보다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P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나타내 본 거고요. 자, Q의 진리집합은 X가 1보다 크다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집합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유제 3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조건 P, Q에 대해서 자,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자, 이것만 보면 되죠. P는 필요 충분 조건일 때 두 상수 A와 B의 합인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P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충분 조건도 되고 즉 화살표도 보내고 필요 조건도 되고 즉 화살표를 받기도 한다는 얘기죠. 누구랑? Q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둘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P의 진리집합 한번 구해볼까요? P의 진리집합은 자, x-1의 제곱이 a니까 x를 구하는 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고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예요. 바로 이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게 P라는 진리집합이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a, 1 마이너스 루트 a. 이게 P고요. 자, 이제 Q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Q는 3 또는 B래요. 바로 3 또는 B. 자, 그럼 이 두 집합이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는데 어느 게 3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보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a가 3이 될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a가 3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루트 a가 2죠. 그래서 a는 4라고 나와요. 자, a가 4인 경우에 P라는 집합 다시 구해보면 자, 1 플러스 루트 4 그게 3이고요. 1 마이너스 루트 4 그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Q라는 집합은 3, B인데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제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B가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이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경우도 답이 되는지 살펴보려고 했더니 자, 루트 A가 이 경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자, 우리가 루트 A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하면 A는 4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B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제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중요한 몇 가지, 즉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t's time to try defying gravity. I think I'll try defying gravity. Kiss me good.